스무고개 탐정과 마법사. 마술사. 등장인물 문양. 문양이 뭐예요? 이름이 문양이야. 문양. 누가요? 마법사예요? 키가 작고 소심한 성격의 초등학교 5학년생. 취미는 미니전사 프라모델 모으기. 아빠 어렸을 때다. 그래. 아니야, 너 프라모델 모으지 않았어요? 안 넣었어. 스무고개 탐정. 초등학생 탐정. 20가지 질문으로 어떤 사건이든 해결한다. 마술사. 카드 마술이 특기인 초등학생 마술사. 명규. 문양이의 단짝 친구. 학교 최고의 정보통. 정보통이 여기저기서 정보를 많이 들어서 안다는 얘기야. 소식 같은 거. 다이. 소식 알려주는. 비밀 이야기도 알고 막 이런 거. 다이. 5학년 6반 반장.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유일하게 스무고개 탐정의 비밀을 알고 있다. 비밀이 있어? 이번에서 나올걸요? 이번에서는 안 나와요. 말라깽이 형. 박쥐버거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말라깽이 형. 문양이의 우울한 아침. 문양이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엄마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조마조마하게 기다렸다. 이윽고 엄마의 입술이 약간 실룩거렸고 문양이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저건 엄마가 살짝 짜증이 났다는 뜻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좋은 말이 나오는 법이 없다는 것쯤은 문양이도 잘 알고 있다. 안 돼. 저번에 새로 나온 것도 샀잖아. 그게 얼마나 비싼데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하니? 예쁘게 화장한 엄마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평소 문양이 친구들에게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엄마였다. 하지만 문양이는 친구들이 엄마의 참모습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엄마의 진정한 모습이다. 얼굴은 예쁘지만 아무 때나 화를 내는 마녀 같은 아줌마. 어린애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씩이나 되어서 무슨 로봇 장난감이야. 장난감이 아니라 프라모델이에요. 프라모델은 장난감은 아니라고요. 진짜하고 똑같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모형이에요. 그래봐야 미니전사인지 뭔지 아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장난감이지. 그래도 엄마 출근해야 하니까 나중에 얘기해. 이거 학원비니까 한자 학원 가면은 원장 선생님께 드리고. 엄마가 회사에 늦었다면서 서둘러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문양이는 봉투 안에 든 학원비를 보고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돈이면 아직 못 산 미니전사 시리즈를 전부 다 살 수 있을 텐데. 지난번 극장판에서 나온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까지 전부 다. 미니전사 황금갑옷 버전은 문양이가 시내에 있는 대형 극장에서 봤던 미니전사 시리즈에 처음 나왔다. 주인공을 따라다니던 황금용이 황금갑옷으로 변신해 주인공과 합체한 건데 프라모델도 황금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렇소. 크기도 보통 미니전사보다 크고 가격도 2배나 비쌌다. 평범한 미니전사도 며칠을 쫄라야 겨우 사주는 엄마가 그렇게 비싼 것을 사줄 날이 올까?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10분이다. 학교에 지각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문양이는 식탁에 앉아 엄마가 차려놓은 토스트를 씹으면서 오렌지 주스를 벌컥벌컥 마셨다.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지만 상관없었다. 엄마가 미니전사 프라모델을 장난감이라고 무시해서 문양이도 조금은 심통이 나 있었다. 차라리 콱 체해서 학교도 학원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고 싶었다. 오늘 아침에 엄마가 바른 그 빨간 립스틱 가격이면 미니전사를 5개나 살 수 있을 텐데. 집을 나서면서 문양이는 생각했다. 지난번에 엄마가 인터넷으로 립스틱을 살 때 문양이도 옆에 있었다. 엄마는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면서 왜 자기에게만 그러는지 문양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한자 학원에 보내는 대신 그 돈으로 미니전사를 사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한자 학원 왜 다녀? 더운 여름날이라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했다. 파란 하늘과 짙은 녹색 나뭇잎이 서로 어울려 반짝이는 멋진 아침이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은 아침부터 뭐가 그리도 신났는지 참새처럼 떠들며 걸었다. 문양이는 그런 모습도 왠지 꼴보기 싫었다. 친구라도 만나면 하소연을 하면서 기분을 풀 텐데 오늘따라 등굣길에 자주 보이던 친구들마저 보이지 않았다.
문양이는 학교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과학문구가 나오는 샛길로 빠졌다. 과학문구의 주인 아저씨는 문양이가 커서 닮고 싶을 만큼 키가 크고 잘생겼다. 아저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도 있는데 문양이처럼 미니전사 팬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제일 먼저 프라모델을 구해서 가게에 들여놓았다. 어느 날 가게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미니전사 시리즈를 구경하는 문양이를 보고 아저씨가 말을 건넸다. 사실은 아저씨도 미니전사 프라모델을 모으고 있어. 아저씨 부인이 싫어해서 밤에 몰래 조립하고 숨겨놓지만.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아줌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그 후 두 사람이 친한 사이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오늘은 가게에 아줌마만 보이고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문양이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유리창에 비치는 미니전사를 바라보기만 했다. 진열장에 새로 나온 미니전사 모습이 보였다. 황금색으로 칠한 갑옷에다가 길게 휘어진 칼이 근사했다. 오늘 아침에 문양이가 사달라고 졸랐던 바로 그 미니전사였다. 뭐야? 학교 안 가고 또 미니전사 구경하는 거야? 길게 뻗은 명규의 그림자가 어느새 문양이 발밑까지 닿아 있었다. 명규의 그림자도 듬직했지만 문양이는 명규의 커다란 눈과 둥글면서도 넓적한 턱을 보면 왠지 안심되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무리 화가 나도 명규를 보면 화가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명규는 4학년 때까지 문양이와 계속 같은 반이었다. 5학년이 되면서 반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다. 엄마가 새로 나온 시리즈를 안 사주겠다고 하잖아. 아침부터 기분 완전 망쳤어. 사실 명규를 보자마자 기분이 풀렸지만 문양이는 계속 화가 난 것처럼 투덜댔다. 크크크. 얘가 용돈을 모아서 사면 되잖아. 나 용돈 따로 안 받는 거 알잖아. 엄마한테 벌써 5일 연속으로 쪼르고 있는데 전보다 더 강력해졌어. 예전에는 귀찮다고 사줬는데 이젠 안 통해. 그러면 다음 명절까지 기다리면 안 돼? 이제 2달만 있으면 추석인데. 그때까지는 절대 못 기다려. 그냥 지금부터 계속 쪼르면 추석 전에 사주지 않을까?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또 새로운 버전 나올 수도 있지. 막 에메랄드 막 다이아 로봇. 반짝반짝. 글쎄, 그 전에 너희 엄마가 엄청 화내지 않을까? 너희 엄마 좀 무섭잖아. 문양이는 아까보다 더 우울해졌다. 하긴 2달이나 계속 쪼르는 건 너무하지. 그러니까 미니전사는 사지도 못하고 혼만 더 날 거야. 명규가 안 됐다는데 고개를 끄덕였다. 문양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명규와 나란히 학교로 향했다. 명규도 딱히 위로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떠들지 않고 열심히 걷기만 한 탓인지 벌써 교문을 지나 현관 앞까지 도착했다. 복도를 걸으며 명규가 말했다. 아 참, 문영아. 나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수학이니까 어제 빌려간 수학 익힘책 점심시간에 갖다 줘. 그래 알았어. 점심시간에 너네 교실로 갈게. 명규가 먼저 자기 교실로 뛰어들어갔다. 문영이는 교실로 들어가는 명규와 그 너머로 보이는 5학년 2반 교실 안을 바라보았다. 반 아이들이 교실 뒤편에 책상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왜 다들 저기 모여 있는 걸까? 좀 더 자세히 보려는데 아침에 급히 먹은 토스트 때문인지 배가 쿡쿡 쑤셨다. 문양이는 배를 문지르며 서둘러 자기 반으로 뛰어갔다. 마술사와의 내기. 명규야! 문양이가 5학년 2반 교실 밖에서 명규를 불렀다. 손에는 수학 익힘책을 들고 있었다. 명규가 문양이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왜 여기 앉아있어? 아니 왜 여기 서있어?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주면 되잖아. 너네 반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 아 오늘은 괜찮아. 학교에 안 오셨거든. 선생님 친척이 돌아가셨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그 말에 문영이가 성큰 발을 내디디며 2반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교실 문지방을 넘을 때 어려워서 오랫동안 막혀있던 게임을 겨우 깬 것 같은 짜릿한 느낌이 들었다. 야 인정아. 그러게. 그때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문영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아이들이 교실 뒤편에 책상에 몰려 있었다. 아침에도 보았던 풍경이다. 아이들이 둘러싼 책상에는 남자아이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문양이가 고개를 돌려다가 무심코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뾰족하게 솟은 머리만큼이나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아이였다.
좁은 어깨와 마른 몸이 갸냘프게 보였지만 몸에 비해 손가락이 길쭉해서 꼭 동화에 나오는 마녀 손가락 같았다. 예? 문양이는 자기의 짧은 손가락을 보면서 저 아이는 손가락 마디가 한 개 더 있기라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쳤을 때 문양이는 자기도 모르게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아이는 카드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조금 야비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그 아이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남자아이는 머리를 감싸지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난 망했어. 이번 주 용돈 다 날렸어. 그렇게 외치는 소리가 문양이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문양이는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호기심이 생겨 명규에게 물었다.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명규는 문양이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했다. 하지만 문양이의 시선은 벌써 그 아이의 손에 들린 카드에 쏠려 있었다. 너도 얼른 이리 와봐. 그 아이의 눈빛이 문양이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문양이는 명규가 말릴 틈도 없이 아이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잘 보이는 자리로 나섰다. 카드를 들고 있던 아이가 이번에는 빠른 손놀림으로 카드를 섞었다. 문양이가 감탄하는 눈으로 그 화려한 기술을 쳐다보았다. 뒤따라온 명규가 문양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마술사야. 뭐라고? 문양이가 되물었다. 다들 마술사라고 불러. 커서 마술사가 되는 게 꿈이래. 그래서 여러 가지 마술을 할 줄 아는데 특히 카드 마술을 잘해. 카드로 묘기를 부리는 마술을 카드로 묘기를 부리는 마술을 매니퓰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게 마술사의 특기야. 명규가 어려운 영어 발음은 대충 얼버무리며 설명했다. 그럼 진짜 이름은 뭔데? 글쎄, 모르는 편이 나을걸? 진짜 이름을 부르면 좋아하지 않거든. 우리 반 아이들도 거의 몰라. 물론 난 알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도 그냥 마술사라고 불러. 문양이는 마술사가 길쭉한 손가락을 놀리며 카드 섞는 것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봤다. 마술사는 아이들의 시선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금방 질렸는지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또 도전할 사람 없어? 만약 내가 틀리면 돈을 2배로 줄게. 아이들은 눈짓으로 서로를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지금까지 마술사를 이긴 사람은 없어. 사람의 마음을 읽거든. 신기하지? 그래서 상대가 무슨 카드를 고르는지 항상 알아맞힌단 말이야. 명규가 조용히 말해주었다. 마술사는 주변을 둘러보며 따분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무도 없어? 알았어. 그러면 3배로 하자. 그 말을 듣고 한 도전자가 앞으로 나섰다. 축구를 잘하는 성수. 예전에 반대항 축구대회에서 수비수를 하던 문양이가 한 번도 공을 빼앗지 못했던 드리블의 달인이다. 성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은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술사가 구겨진 돈을 보고 얼굴을 찡그리자 성수는 헤헤 웃으며 손바닥으로 돈을 펴는 신용을 했다. 마술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 나서 카드 뭉치에서 골라낸 카드를 성수에게 보여주었다. 하트가 2개인 카드부터 10개인 카드까지 전부 9장. 거기에다가 숫자 대신 A가 쓰여있는 하트 에이스 카드까지 합세해서 전부 10장이다. 여기 이 하트 에이스를 1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내가 섞을 테니까 내가 한 장을 뽑아. 네가 한 장을 뽑아. 그럼 네가 뽑은 카드의 숫자를 내가 알아맞힐게. 방법은 많이 봐서 잘 알지? 성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마술사는 아까보다 더 현란한 손놀림으로 카드를 섞었다. 그리고 뒷면이 보이도록 책상 위에 카드를 부채처럼 펼쳤다. 마술사도 성수도 구경꾼들도 모두 카드 뒷면만 볼 수 있었다. 한 장을 골라. 성수는 카드를 고르기 전에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기도를 하려는 것 같았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성수는 손을 풀지 않은 채 한동안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재촉에 조심스럽게 카드 끝부분을 들쳐 자신이 고른 숫자를 확인했다. 문양이도 구경하는 아이들과 함께 그 숫자를 보았다. 3이었다. 마술사는 잠시 창밖을 보며 딴청을 피웠다.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인지 문양이는 알 수 없었다. 마술사는 한참 뜸을 들이면서 아이들이 침을 삼키게 만들더니 불쑥 말했다. 3이지? 구경하는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성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네가 마음속으로 3을 생각하는 게 보였다고?
마술사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성수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문영이가 명규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저렇게 그냥 10,000원을 잃는 거야? 저렇게 그냥 10,000원을 잃는 거야? 명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완전 도박이잖아. 선생님한테 걸리면 혼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없을 때만 해. 이제 그만 보고 가자. 나 저런 거 싫어하잖아. 아니, 너 저런 거 싫어하잖아. 명규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렸을 때 문양이는 이미 곁에 없었다. 당황한 명규가 급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랬더니 문양이가 저 앞에서 10,000원짜리 석장을 마술사 책상에다 던지고 있었다. 명규가 문양이 옆으로 달려갔다. 그러고 나서 문양이의 파란 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문양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양이는 명규의 말을 무시하고 마술사에게 물었다. 만약 네가 틀리면 3배로 주는 거지? 문양이의 말투가 평소와 다르게 당당했다. 입을 꽉 다문 것을 보아하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마술사 역시 큰돈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대신 내가 마치면 이 돈은 내가 갖는 거야. 치사하게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일러서 돌려달라고 말하기 없기다. 알겠지? 당연하지. 옆에서 명규가 다급하게 물었다. 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3배로 벌면 그동안 못 산 미니전사 시리즈 다 살 수 있어. 너한테도 맛있는 거 다 사줄게. 너 저렇게 큰 돈을 어디서 났어? 한자 학원비. 명규가 펄쩍 뛰었다. 미쳤어. 그 돈 잃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문양이의 얼굴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다. 소심한 성격의 문양이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마술사가 두 사람의 대화를 못 들은 척하고 카드를 섞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까처럼 부채 모양으로 카드를 펼쳐 문양이 앞에 내밀었다. 문양이는 신중하게 카드 한 장을 뽑아 뒤집어 보지 않고 그대로 책상에 두었다. 문양이의 돌발 행동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마술사의 표정에 놀라는 빛이 엿보였다. 왜 안 뒤집어봐? 명규가 물었다. 어차피 마술사가 마치고 나서 확인해도 되잖아. 지금은 뒤집어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문양이의 속셈을 명규는 알 수 없었다. 아까 성수가 카드를 들춰볼 때 뒤에서 구경하는 아이들 모두 카드에 적힌 숫자를 보았다. 그중 뚱뚱한 아이 한 명이 카드 숫자를 유심해 보더니 눈썹을 이상하게 꿈틀거렸다. 마술사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기 전 그 아이와 눈이 잠깐 마주쳤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바로 저거야. 문양이는 마술사의 속임수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마술사는 그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숫자를 맞히는 것이다. 문양이는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에 있는 한자 학원비 봉투를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으로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느껴졌다. 지금 이 봉투에 든 돈을 걸면 3배로 벌 수 있어. 문양이는 주저없이 마술사 앞으로 가 당당하게 내기에 돈을 걸었다. 30,000원만 걸면 미니전사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전부 걸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때 마음속에서 솟아난 알 수 없는 자신감은 카드를 뒤집지 않고 버티는 지금도 여전했다. 내가 카드를 뒤집지 않으면 신호도 보낼 수 없을걸? 어디 한번 맞춰보라고. 문양이의 속셈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술사가 말없이 카드를 내려다보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9. 이제 문양이가 카드를 뒤집어 볼 차례다. 문양이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단번에 카드를 뒤집었다. 아이들이 카드에 적힌 숫자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문양이의 눈은 카드를 노려보았다. 곧이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양이의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다. 꽉 쥔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렸다. 문양이가 썩씩 미소를 지었다. 분명 미소를 지었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명규가 그런 문양이를 데리고 복도로 나갔다. 난 망했어. 이제 어떡하지? 문양이가 울먹이며 머리를 감싸주었다.